겨울방학이 시작됩니다. 길고도 긴 겨울방학. 이거야말로 정말 기회야 싶은 시간이에요. 특히 학교 급이 바뀌는 아이들의 경우는요, 정말 크나큰 기회이자 공부를 탄탄히 다져야 될 아주 좋은 시간이 될 텐데요. 겨울방학 계획 세우셨나요? 겨울방학이 되면 엄마는 계획이 거창합니다. 꼭 해야 될 일들이 쭉쭉 있어요. 하지만 엄마만 계획이 있는 건 아니죠. 아이들도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와 전혀 다른 방향이긴 하지만요. 푹 자기, 충분히 놀기, 힘들었던 내 몸과 마음을 충분히 쉬게 하기, 뒹굴뒹굴거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 가져보기. 아이들 대부분 방학 계획일 텐데요. 사춘기에 들어서면 특히 더 잠이 많아지잖아요. 생활 패턴이 이상하게 꼬이면서 늦게까지 핸드폰 하다가 늦게 일어나서 하루를 굉장히 짧게 쓰는 것, 그것이 어쩌면 아이들의 겨울방학 계획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이들만 따라가면 엉망진창 우당탕탕 겨울방학이 되겠죠. 겨울방학이 봄에 잠깐 학교를 나가거나 하는 학교를 생각하더라도 거의 2달에 가깝습니다. 이 기간 동안 기틀을 확실하게 잡아놓을 필요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겨울방학에 꼭 해야 될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 겨울방학에 꼭 해야 할 것은 노는 시간을 확실하게 주세요. 무슨 또 시작하자마자 그런 얘기예요 하실 텐데요. 밀당이라는 게 있죠. 밀당이라는 건 연인 사이에만 통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밀당이라는 게 필요해요. 특히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도 밀고 당기기가 필요한데요. 겨울방학 첫 시작은 느슨하게 풀어주기부터 시작해보세요. 자, 아이도요, 나름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받았던 온갖 스트레스들, 방학이 되면 푹 쉬면서 풀어야지 하는데요. 엄마는 마음이 급해요. 중학교도 가야 되는데, 혹은 중학교 2학년 지필고사가 기다리는데, 방학이 기회야. 10-10이라고 하죠. 10-10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이 생기고, 그것을 계획하는 부모님들이 생깁니다. 10시부터 10시까지 배우고 익히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공부하는 학원인데요. 10-10 학원을 가야 명문대에 갈 수 있다. 라인을 탈 수 있다는 얘기 저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10-10 학원에 보내고 싶은 내 마음이 아주 가더라도요. 일단 방학하고 며칠간은 아이를 느슨하게 풀어주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슨 시간이 없는데 선생님, 애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요. 그다지 피곤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굳이 무슨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이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엄마가 봤을 때 널널하게 지냈고 별 노력을 안 하고 지낸 것 같은 아이도요. 아이랑 한번 얘기해보세요. 피곤하다고 할걸요. 나는 공부에 학교 생활에 너무 시달렸어 라고 얘기할걸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아이한테 릴렉스할 수 있는 며칠을 주세요. 그래야지 다시 당길 때 따라올 힘을 얻습니다. 방학하자마자 성적표 받아서 마음이 좋지 않아. 성적 이게 뭐야. 평가 이게 뭐야. 이렇게 실망하시더라도요. 그 마음을 딱 내려놓고 그래 고생했다. 이틀간은 너한테 자유시간을 줄게. 뭘 하더라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서 시간 주시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엉터리로 생활할 겁니다. 하지만 그 정해진 이틀 그 시간만 꼭 참으세요. 그래야지 아이도 숨통이 트입니다. 시험 기간에도 마찬가지로 틀린 부분도 확인해야겠지만 시험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노는 시간을 준다는 부모님도 계신데요. 이게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한 잠깐의 휴식입니다. 이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방학 때 프리데이를 선물해 주세요. 아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요. 아이가 겨울방학에 엄마를 따라서 엄마의 계획, 엄마가 생각했던 것들을 막 이뤄나가는데 조금 더 협조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자, 2번째는 아이 겨울방학 계획은 누가 주도한다고요? 아이가 주도하게 해주세요. 무슨 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이가 주도하면 맨날 잠, 놀이, 게임, 잠, 놀이, 게임 이렇게 할 텐데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우리가 10-10 학원 아니잖아요. 집에서부터 10시부터 10시까지 계속 공부하고 복습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엄마가 반드시 지켜야 될 공부 시간이라든지 공부 양을 아이랑 대화를 통해서 정하세요. 그 기간 동안 그 정해진 양을 하고 나서 나머지 시간에 공부와 기타 활동은 아이가 정하게 하는 겁니다. 아이와 의논한 공부 시간, 공부의 양도 아이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 스스로 정하게 해주세요. 자기주도를 연습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엄마가 이 문제집 끝났어? 자, 다음 스텝은 이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요 아이 실력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다. 학원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요 아이 실력이 쑥쑥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당장 집에 안 있고 학원에 가 있고 스터디 카페에 가 있고 어디 가 있고 이러면 공부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엄마 마음이 편할 뿐 진짜 거기서 학습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학원에 간다고 해서 학원에서 들은 내용을 모두 다 알고 내 것으로 만들어 오나요? 숙제를 한다고 해서 영혼을 다해서 하나요? 아니요. 시간이 긴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집중해서 하고 싶은 열정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아이가 스스로 계획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아이 입에서 내 플랜이 직접 흘러나올 때 그것을 지킬 가능성도 늘어납니다. 저도 많이 경험해봐서 아는데요. 방학이 되면 엄마는 쫙 플랜이 있어요. 정말 하루 종일 공부를 해도 모자랄 만큼의 플랜이죠. 아이는 거기 절대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부터 차근차근 하다가 에이 책 읽는 거는 조금 여유 있을 때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안 중요한 것들이 뒤로 밀리게 돼요. 가장 저는 먼저 밀렸던 게 책 읽기 같아요. 수학 문제 풀기, 뭐 영어 이런 거는 네, 보이는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꾸준히 시키지만 책 읽기, 아이의 취미 활동 이런 것들은 등한시되기가 쉽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자기의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스스로 말하도록 해주세요. 그것을 게시해 놓도록 해주세요. 그 시간이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요. 아이가 그것 또한 조정하게 하는 운영의 묘를 한번 써보시는 겁니다.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해요. 방학 때 많은 학원을 다니고 많은 공부량을 하거든요. 투입만 무조건 된다고 해서 아웃풋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조금 더 주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부에 임할 때 그 효과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얘기겠죠? 본인한테 조금이라도 긍정의 동기를 주려면 본인이 계획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옆에서 필요한 것을 서포트해주는 입장. 아이가 끌고 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우도록 옆에서 지켜봐 주세요. 아이도요, 생각이 있어요. 공부를 잘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 들고요. 친구들끼리 얘기하고 누구는 뭐한데 누구는 뭐한데 라는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야? 네가 지금 갖고 있는 너의 상태는 어떤 것 같아? 라는 질문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체크하고 전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겨울방학에 해야 할 일 많고 많은 것이 있지만요. 세 번째는 지난 학년에 배운 교과서를 반드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교과서는 무슨 교과서예요. 아이가 새 책 받아오고 옛날 교과서 가지고 오면 학기가 끝났다 그러면 교과서 버리시느라고 바쁘죠. 그러지 마시고요. 다 필요는 없다고 해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네, 4학년부터는 이 5가지 과목의 교과서를 반드시 읽고 복습하도록 도와주세요. 사회나 과학은 한번 읽고 관련된 문제집을 풀어도 좋지만요. 그게 아니라면 책을 읽고 나서 그 내용을 엄마한테 말로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아이들이 배웠다고 해서 다 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겨울방학은 복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다음 학기, 한 학기 정도 더 예습해서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복습이 더 단단하게 되어 있어야지만 학습이 쌓이는 그 성질이 있잖아요. 그 성질에 맞춰서 아래가 단단할수록 기초가 튼튼할수록 그 다음 쌓일 수 있는 것이 많이 늘어납니다. 학원에서 얼마든지 선행을 하셔도 좋아요. 반드시 복습만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습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시고요. 교과서의 내용을 읽고 설명하고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제 학년에 배운 것을 한 번 더 리뷰를 꼭 해보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학원 진도 따라가느라 바쁜 아이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의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겨울방학의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돼요. 이제껏 1년 동안 배운 내용을 내가 정리해보고 알고 나서 그 위에 예습을 쌓는 것과 아무 정리도 안 돼 있고 구멍이 숑숑숑 나 있는데 예습을 쌓는 것과는 시작부터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공부할 것들 중에서 교과서 복습을 첫 번째로 시키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할 게 너무너무 많죠. 시키고 싶은 거 한자, 글쓰기, 책 읽기, 수학, 심화, 영어 캠프 하고 싶은 거 너무너무 많을 텐데요. 언제나 우선순위를 두고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야 돼요. 100이면 100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부터 채워간다는 개념으로요.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하고 대화를 통해서 내 현 시점을 판단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겨울방학 조금 더 알차고 아이와 싸우지도 않고 단단하게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겨울방학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중학탐구생활입니다.